안녕하십니까. 더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그동안 저희 방송 시간대에 코로나19 특집 방송이 편성되면서 인사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다시 방송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21대 4.15 총선이 이제 2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각 당은 선거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죠. 이런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본선 대진표 작업을 일찌감치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인 총선 경쟁에 돌입하고 있고, 야 3당이 통합한 민생당은 비례연합정당 등에 대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뒤늦게 총선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전북 다당구 제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의당과 미래통합당 등도 지지율 확보와 또 지역구 의원 배출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죠.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북의 여야 정당들이 어떤 비전과 선거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각 당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 연결해서 말씀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총선에 임하는 전북 주요 정당들에게 도민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세표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끝났는데 납득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부 불복하는 후보들의 탈당, 그리고 신인보다는 기존 인물들의 비율이 많아서 아쉬웠던 것 같고요. 또 정책보다는 당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나 여당 후보로서의 비전을 보여주고 전북 발전을 이끌 정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생당이 합당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많았다는데 합당 이후에도 야당의 중심보다는 당 내홍만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공천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이 당쏠림 현상이 심하니까 보수 정당의 역할은 균형을 맞춰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힘들겠지만 전북에서 보수의 명맥을 이어나가서 전북의 균형감 있는 목소리를 내주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는 기대에 보답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당과는 다른 탁월한 공약으로 차별성을 보여줬으면 해요. 여야를 견제하면서 전북 발전을 이끌 가능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군산 경기가 되게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힘든데 이제 그런 지역 사람들을 조금 더 챙기고,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선거에 나왔던 인물들이 재대결하는 양상이라서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총선을 앞두고 제3금융도시 만들기나 분산형 일자리 같은 전북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 줄 건지에 대한 공약들을 내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민들이 전북 주요 정당들에게 바라는 점을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안호영 위원장, 그리고 민생당의 전북도당 조영철 공동사무처장, 정의당 권태용 사무총장, 미래통합당 전북도당의 김경환 선대위 공동위원장까지 총 4명을 순차적으로 전화 연결해서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공정보도 의무 준수를 위해서 각 12분씩 똑같이 시간을 배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을 연결하죠. 안호영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방송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도당위원장으로서 말씀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총선을 치르기 쉽지 않은 후보자도 유권자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북도당 위원장으로서 도민들께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예,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KBS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도민들께서 여러 부분에서 제약도 많고 불안감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전라북도는 대응을 잘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만은 정부가 적극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 차원의 방역이나 국민 여러분께서도 위생을 철저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종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잘 믿어주시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4년 전 총선에서는 2석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당의 구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10석 중에 2석, 이제 4년이 지난 이번 총선에서는 10석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북의 선거 전략을 어떻게 좀 꾸리셨을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총선에서는 저희 당이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예.
4년 전에는 수권 능력과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이런 능력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회초리를 맞았지만은 지금은 집권 여당으로서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고 또 현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 저희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높은 지지율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고 전북 발전을 이끌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전라북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일찌감치 선거구의 후보를 결정을 했습니다. 치열한 공천 경쟁도 있었고요. 하지만 전현직 의원 출신들이 좀 많았고요. 또 현 네. 정부의 연관성을 내세운 후보들이 좀 대거 공천되면서 유권자들은 과연 이 민주당의 공천 혁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이것이 시스템 공천의 긍정적인 의미였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좀 의견도 분분할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은 저희로서는 시스템 공천을 표방을 했고 또 나름대로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결정하기 노력을 했고요. 나름대로 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현직 의원이나 청와대 출신들이 경선에서 승리한 면도 있는데요. 또 그렇지 않은 선거구도 있거든요. 예. 뭐 익산 갑이라든가 또 전주 갑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청년 정치인들이 부족했고 또 여성 공천자가 없다는 점에서는 예. 앞으로 전라북도 정치권의 다양성을 넓히려는 그런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경선 이후에 뭐 재심을 신청하는 후보도 있었고 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도 발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다시 민주당으로 입당 내지 복당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간접적으로는 말씀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네. 민주당이 어떤 그 계획이라고 할까요? 뭐 입장을 좀 세우고 있을까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당에서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야권 후보자들의 입당 또는 이제 복당을 불허한다는 이런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일부 야당 후보자들이 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과의 친분이라든가 또 선거구 입당, 복당을 거론하고 있는데 예. 저희 당은 이와 같은 야당 후보자들의 대통령 팔이라든가 또 민주당 팔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예. 자, 이번 선거에서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뒤늦게 이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창당을 이제 선언하면서 그 많은 갈등을 빚고 있고 네. 당 내에서도 뭐 순번이라든지 여러 입김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정의당과 소수당의 또 반발도 큰 상황인데 정치적 명분을 어느 정도 이제 얻어서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결과를 얻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더불어 저희 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 명분에 반하고 또 명분이 없고 또 지역구 선거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지적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치적 명분보다는 수구 보수 세력이 국회 다수파를 이루어서 이게 이제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개혁을 막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촛불혁명이 명령한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총선의 성격은 항상 그래왔듯이 현 정부에 대한 또 20대 국회에 대한 비판의 성격이 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이 좀 있죠.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네. 전북은 경제적인 상황에서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항상 그래왔고 특히나 전북의 군산의 경제를 비롯해서 대기업의 구조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고 있어서 네. 아울러서 이제 코로나19에 있어서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들까지도 어려움에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네. 대한 준비와 대응 방안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그 감염병이 확산되는 문제도 있고 예. 또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11.7조 원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예. 또 대통령께서도 19일 날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춘 50조 원의 민생경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서민 생계와 수요 진작을 위해서 더욱더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예. 들어서 그걸 통해서 재난형 기본소득 지급이라든가 또 2차 초과경정 예산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은 그렇습니다만 네, 지역의 전북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OCI 군산공장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지만 예. 장기적으로 전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전주 완주를 중심으로 한 수소상용차 생산 거점 클러스터 또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또 익산의 홀로그램 규제자의 특구를 지정한다든지 또 전주의 제3금융도시 금융타운 조성하는 거 예. 이런 부분들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도 앞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이제 푸드파크를 조성한다든지 예. 또 여러 가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한다든지 예. 또 교통망도 또 추가로 사통팔탈의 국가교통망 건설도 추진해야 되고요. 예. 또 관광 측면에서도 또 더욱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정책으로 좀 내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공천 경쟁이 아주 치열한 당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이고 특히나 이 전북 내에서 공천이 곧 본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여서 하지만 4년 전에 또 다른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 유권자들을 위한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과정에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도당위원장께 좀 드리는 질문 중에 어떤 경우는 법정 토론회가 있고 방송사별 초청 토론회가 있는데 토론회에 불참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 차원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 당이 아무래도 이제 당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서 경선 과정이 여러 가지 좀 치열해지면서 정책 부분에 관한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 분명한 거는 이제 저희가 경선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정책과 인물로 당원과 유권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후보가 공천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앞으로 이제 선거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책들을 도민들께 설명드리고 또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선거법 개정 내용들 중에 확연하게 달라진 부분이 이제 만 18세로 하향된 부분입니다. 선거 연령이 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당이나 후보자들 좀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가요. 전국적으로는 한 53만 명이 넘고요. 예. 전라북도의 경우도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차지하는 미묘한 부분에서는 상당 정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이용에 이제 부담을 느끼는 10대 그리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힘쓰는 20대를 위해서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당 차원에서는 청년 공약으로 또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치, 사회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 특임 장관 제도를 또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또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 호 공급 계획 같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30초 도민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에 대해 항상 감사드리고 그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욱더 낮은 자세로 노력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전라북도 대도약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안호영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민생당을 연결하겠습니다. 민생당은
전북도당의 공동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조영철 차장을 연결하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바른미래당이 민생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통합의 어떤 명분과 통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텐데 그 민생당의 공동사무처장을 맡으셨습니다. 먼저 도민 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코로나 여파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도민 여러분과 방역당국 그리고 의료진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힘내셔서 저희 민생당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그 선거운동 하시면서 후보자분들 이제 민생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예. 도민들, 유권자분들 그 민생당인 데서 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는 그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합쳐져서 호남 3당이라고 해서 민생당이 생겼는데요. 예. 아직까지 생소하게 생각하시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의당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민생당은 그렇습니다. 생소하겠습니다. 또 민생당으로 통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예. 자, 4년 전 역시 민주당은 2석밖에 얻지 못했을 때 국민의당의 바람으로 7석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분당이 됐고 지금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후보들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도 있고. 예. 자, 지금 민생당은 도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선거 전략을 좀 꾸리고 있을까요? 예. 지금 전라북도 선거 녹록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상회하고 있고요. 저희 당은 5% 이내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예.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착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전북을 진짜 도민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예를 들어서 탄소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12월 달에 당 대표가 와서 그리고 대통령이 와서 수차례 약속하고도 민주당 간사의 반대로 탄소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북을 대변하는 정당은 제3금융중심지도 경상도에 있는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를 해서 그 눈치를 보고 정부에서는 유보를 시킨 것이고요. 예. 전라북도에 있는 민주당 세력들은 공천에 급급하다 보니까 눈치 보느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민생당이 나서서 전북 도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으로 분명히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이 선거의 전략이다. 선거 전략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현 정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나 맞습니다. 전북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아마 총선 토론회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민생당 선거대책위원회 그 당 내에서의 어떤 구성 문제 개판 갈등이 있었는데 이건 좀 봉합이 됐습니까? 예, 물론 이제 세력 간의 연합이나 이런 세력 간의 갈등 등은 이제 언제나 있어 왔고요. 예.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도민들께 이제 안정감을 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공관위가 구성이 돼서 1차 현역들을 중심으로 한 전략 공천 이후에 내일 정도면 이제 공천이 마무리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현역 의원인 김종애 의원이 김제부안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요. 또 임정엽 도당위원장마저도 이제 무소속. 그러니까 후보자가 이제 탈당을 한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어느 정도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겠습니다. 예, 당연히 저희는 이제 1대1 구도를 염두에 두었었는데 무소속으로 저희 현역 의원들이나 유력 정치인이 빠지면서 이제 임정엽 위원장이나 이제 김종애 의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당한 정치인들의 선택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제 따라서 정당을 선택을 달리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칭찬받기 힘들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아픈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잘 극복하고 있고 이제 분명하게 여파는 있지만 선거는 이제 언제나 중심 세력과의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곧 당의 정체성으로 승부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대 총선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민생당 입장에서는 1대1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프레임이 형성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번 가볍게 질문 드려보죠. 이번 총선에선 몇 석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민생당, 전북도당 차원에서. 저희
모든 이제 후보자들은 당선이 되려고 출마를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는 1대1 구도에서 민주당의 강세와 독주 속에서도 거기에 유일하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저희 민생당이고 또한 저희 현역 의원들도 계시고요. 예. 저희가 인물론으로 승부하고 또 변별력은 선거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서건 선거는 평가하고 거기에 따르는 심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저희 민생당이 저도 이제 자꾸만 이렇게 평화당인데 그렇습니다. 예. 저희 민생당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도민을 대변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낸다. 예.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만 공천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민생당도 공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천 예. 원칙이 뭘까요? 이런 부분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수 지역이 많고요. 예. 이제 한 군데 익산 갑 같은 경우 이제 두 분이 출마하셨는데 그렇죠. 일단은 이제 두 분 간의 합의를 이제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예. 그 단계는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거운동을 쭉 해오셨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공관위가 내일 구성이 되면 그 속에서 이제 심사 또는 면접 등을 통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예. 익산갑은 이제 고상진 예비후보와 황세현 예비후보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이제 단일화가 어렵다면 공천을 예, 경선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자, 민주지정에서 비례대표형 연합정당 창당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민생당도 개파 갈등 끝에 결국 이제 불참을 선언했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개별적으로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둘 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희 당의 지지율이 너무나 답보 상태에 있고 비례정당이라면 전국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후보자들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는 명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의 실정이나 전북에 대한 부분들을 각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례 연합정당보다는 저희 당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도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어떻게 해나가며 전북에서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도민들을 위해서 해나갈 것인가를 하는 것은 저희 당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민생당 그러니까 가장 윗번호가 되겠죠. 네. 비례정당의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민생당 독자로 가는 걸로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예. 그 코로나19로 역시 안전한 대한민국 또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역시 민주당 도당위원장에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피해를 본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전북도 많은 가운데 당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50조 원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시민들은 번호표를 뽑아서 3일간 기다려서 면접을 보면 거의 탈락입니다. 상, 중, 하를 가려서 신용도를 가려서 상은 되고 중은 될 듯 말 듯하고 하는 1,000만 원 대출 받으러 갔는데 5천까지 된다는데 1,000만 원 받으러 갔는데 300만 원 세금이 연체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구하러 다니다가 끝나는 판입니다. 예.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도움이 가기 위해서는 등급을 따지고 신용을 따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 피해액과 실제 피보로 와닿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50조 원은 내어나 은행에다 둬봤자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소상공인과의 소통이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저희 중앙당이 소상공인당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위한 협상을 하고 내일 정도면 결과가 드러날 것도 같은데요. 예. 실제로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내가 나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위해서 소상공인과의 합당을 통해서 도민들, 시민들, 국민들께 다가간다면 정말 시민들, 서민과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어디인가 그런 부분들이 곧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전북의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중심의 화두는 역시 경제일 것 같은데요. 전북 유권자를 잡기 위한 공약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경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이제 우선 전북을 이제 전주하고 전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은요. 호남 3법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탄소법과 제3금융중심지, 국립공공의료대학 등에 대해서 조속한 의결과 제정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와 또는 반대에 의해서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선거 때만 되면 프랑카드 걸어놓고 본인들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민생당이 입성을 해서 분명히 해결을 할 것이고요.
크게 이제 젊은 층들을 위해서 뭐 1억 원 아파트 공약이랄지 당 차원의 여러 가지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고 도민들을 위해서는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차차 선거 과정에서 발표하기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 특히 시기가 시기인이 많지 전북 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자,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당과 후보자들의 홍보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18세 참 그런 법이 통과되고 그러나 참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뭐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제한돼 있고요. 예.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기 연기론까지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그건 차선택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전북에서 이제 1년이면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출이 되고 대부분 직업을 찾아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공약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 공약하고 있는 전북대나 전주대의 호남 3법과 관계된 전북 3법과 관계된 금융학과랄지 부품 소재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계획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한 이제 대한방지 첨단 산업형 아파트 공장을 유치를 해서 1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 전북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30초 간단하게 도민들께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전북을 진정 생각하고 대변하는 정당은 민주평화당과 함께 민생당으로 거듭난 저희 민생당입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7조 6천억 시대를 열어왔던 저희 현역 의원들의 경륜과 경험을 토대로 또한 신진 세력들과 함께해서 전북을 대변하는 정당, 전북은 기호 3번 민생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생당 전북도당의 조영철 공동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안호영 위원장 그리고 민생당 전북도당의 조영철 공동사무처장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나눌 두 분 정의당의 권태용 사무총장 그리고 미래통합당 전북도당의 김경환 선대위 공동위원장 이렇게 사이로 총선 전략과 공약들을 전화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KBS 전주 중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정의당의 권태용 사무총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북에서 제1야당을 꿈꾸고 있는 정의당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네. 먼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사무총장 도당 차원에서 또 중앙당의 사무총장이긴 합니다만 도당 차원에서 전북 도민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중앙당 사무총장 권태용입니다. 익산에서 매일 서울 여의도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 대책은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있지만 코로나 민생 대책은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여행업이나 자영업, 행사 관련 종사자들이나 학교 관련 종사자들이 수입이 아예 끊기거나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2차 추경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재난 기본소득에 준하는 직접 지원을 통해서 경제 순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선 막는 것이 급합니다. 전라북도나 지자체도 있는 힘을 다해서 코로나 재단에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민생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정의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을 단 한 석도 차지한 바가 없습니다만 정의당에 대한 정당 투표에서는 많은 지지를 지금 받아가고 있고 또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 전략도 좀 더 새로운 구도가 좀 짜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예, 어떤 전략들을 짜고 있을까요? 예, 감사하게도 도민들께서 지난 지방선거에 12.88%의 지지율로 전북 지역 제1야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야당의 책무는 대안제시입니다. 특히 이제 전북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요. 인구 유출도 심각하고요. 최근에 자동차 산업 분야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형 산업 전환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환 기간 중에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북 정치가 그 대책을 내놓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전북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그동안 전북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북의 정의당이 전북 경제의 미래 대안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지지율 20% 이상의 명실상부한 제1야당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예. 21대 총선 이후에 정의당이 전북 발전, 전북 경제의 미래 전환을 위한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예. 자, 우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의 질문을 좀 드리기 이전에요. 네. 전북에서 정의당은 10개 지역구의 후보를 지금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예비 후보 등록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현재는 4분이 확정돼 있고요. 예. 전주 갑 지역의 염경석 후보, 전주 을 지역의 오형수 후보, 임실 순창 남원 지역의 우리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예, 후보, 다른 정당의 우리 익산에 저까지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예. 현재 오늘 내일까지 최종적으로 추가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질문한 내용은 이제 그 후보들의 이름을 듣고자 드린 질문은 아니었고요. 네네. 정의당이 이제 몇 곳이 과연 이번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현재 4곳이고 지금 한 곳을 좀 추가적으로 모색 중입니다. 예. 그러면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될 때 4+1 협의체를 통해서 정의당이 어느 정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미래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요. 그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비례연합정당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여기서 이제 함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결국엔 함께하지 않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확실하게 났고요. 예. 재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예.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1년 이상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것은 현재의 개인 정치인 중심의 어떤 이런 기득권 정치가 정당 중심의 어떤 책임 정치, 대안 정치로 바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런 제도적인 취지가 완전히 무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위성정당 때문인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민심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이러한 승리를 국민들에게 호소할 거고 우리 도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예. 향후의 국회 개혁과 정치 개혁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호소를 드리고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과연 국민들이 이 정당 투표에 있어서 어떤 이제 선택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전북 출신 중에 네. 혹시 이제 비례대표로 등록된 그 후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후보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남원의 조성실 후보가 예. 지금 현재 13번입니다. 예. 예, 저희가 충분히 한번 당선권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서 여튼 국회의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예. 지금 정치하는 엄마들을 대표해서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대변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성실 후보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연 그러면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어떠한 공약과 어떠한 이슈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아무래도 이제 야당 차원에서 앞에 민생당도 그렇고요. 네. 현 집권이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성격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제 경제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예. 정의당은 어떤 공약 이슈를 지금 섭렵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많은 이슈들을 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가장 큰 사실 이슈일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이 코로나 이 대책이 방역 대책이 아니라 이제는 민생 대책, 경제 대책으로 그렇죠.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 불황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상식을 뛰어넘는 전례 없는 어떤 정책 대안들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제시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이렇게 쭉 우리 상공인들도 뵙고 찾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펑펑 우세요. 아하. 그래서 일단은 재난에
재난으로 규정을 하고 이 재난 기본소득 국민들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 예. 또 단기적으로 경제 안정화를 위한 3개월 5대 대책을 좀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차원에서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용 유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대폭 강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이 소득 손실을 큰데요. 이 소득 손실에 대한 전면 지원하는 방안. 예. 학교 이제 지금 개학이 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예. 특히 3개월 정도 향후에 유급 돌봄을 좀 지원해야 되고요. 아하. 특히 자영업자 지금 소득이 심각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가 임대료 50% 지원 및 예. 공과금 전면 지원 3개월에 거쳐서 그 이후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길게 좀 버틸 수 있도록 5년간 무이자 대출 50조 추경 편성 등의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탄소 경제로는 석탄과 석유 경제로는 유지가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 이 경제 불황을 계기로 해서 코로나 뉴딜 대책, 그린 뉴딜 경제 전략을 전폭적으로 시행해서 미래 경제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전북이 좀 제일 앞장서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추후에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코로나 관련해서 정의당 차원에서의 대안책을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 관련해서는 좀 다른 당과는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전북의 민심 사로잡을 그 정책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전라북도가 기본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우선은 경제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사실은 이제 경제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예. 지금 현재 탄소법이나 공공의대 설립법 이런 게 다 20대 국회 좌치되지 않았습니까? 예. 전북 관련 현안을 정의당이 국회에서 직접 챙기도록 중앙당 사무총장으로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거론했지만 전북의 그린 뉴딜 경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미래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전북을 거점으로 좀 하나의 산업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올해 이제 새만금 해수유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해서 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그린 뉴딜 경제 전략이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크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런데 그 해수유통 관련해서 도는 한 5년 정도를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2단계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구조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이미 실패한 정책에 대한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앞으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얼마나 그게 경제를 지체시키는 문제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전북 반도체 밸류체인을 건설하겠다 이런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OCI나 익산의 쿼츠 도가니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문을 닫았습니다마는 넥솔론을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공장으로 다시 회생시킴으로 해서 현재 한 60% 정도 수입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가공점 반도체 부품 소재 자립을 전북을 거점으로 좀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 정책적으로 알겠습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자 똑같은 질문인데 만 18세 선거권 갖게 되면서 당 차원의 어떤 홍보 전략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만 18세 청소년들의 투표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정치적 주장, 정치적 몫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적으로는 이제 만 20세 3천만 원의 청년 기초 자산 제도라든지 특히 주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월세 월 20만 원 주거 수당 지급이라든지 이제 맞춤형 주거 지원, 그다음에 학자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출이자 감면이라든지 대출 탕감 추진 등 정책적으로 투표할 이유를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정의당 차원에서 도민들께 당부하실 말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KBS가 선도적으로 이 코로나 깜깜이 선거에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2회 이상의 어떤 정책 토론을 각 방송사에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역의 정치가 제대로 좀 바뀔 수 있도록 당도 바꿔주시고 후보들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비된 이런 후보들이 지역의 경제 문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또 제가 정의당 사무총장으로서
전북과 지역의 미래 경제를 책임지는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예. 꼭 선택해 주시고 일을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전북도당 전 위원장이면서 현 중앙당 사무총장인 권태용 사무총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미래통합당 김경환 전북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연결하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경환입니다. 예. 네. 이번에 뭐 후보가 되시긴 하셨습니다만 과거에 또 활동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다시 총선에 함께 하게 되셨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개인의 이야기보다는 도당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미래통합당 공동위원장으로서 도민들께 인사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전북도민 익산 시민 여러분, 익산갑에 출마한 김경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심려가 얼마나 크십니까? 전북 경제는 더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줄도산하고 서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보고자 저 김경환이가 과감히 보수와 중도의 지원을 얻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함께 힘을 모아 잘 이겨냅시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자,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전북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미래통합당 참 보수의 이제 당이면서 우리 전북에서는 집권 여당 시절에도 야당이었고 또 야당인 시절에도 야당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도민들의 지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그래서 더욱더 지지율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요. 순조롭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이제 그 중도 보수를 표방해서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아시다시피 전북 지역에서는 그 당이 그 당이라는 인식을 바꾸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태생적 한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역적 문제를 우선 존재하고 또 우리 뭐 보수당 하면 보수 꼴통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의원 확대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도 보수의 표방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걸 도민들에게 좀 알려서 우리 전북 도당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의 선거를 살펴보면 두 자리 숫자까지 지지율이 올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시 이번 총선에서 아마 고군분투를 하시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에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4.15 총선 이제 24일 남았습니다. 그래도 전북도당이 미래통합당의 이름으로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을 텐데요. 예,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을까요? 지금 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전북 현안을 최대로 중앙당과 협의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그 새만금 사업이랄까 또 전북의 현안인 뭐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 제정 또 인수공통연구소 지금 뭐 코로나나 이런 바이러스로 지금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수공통연구소를 국가기관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지금 중앙당과 협의해서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코로나 채권 40조를 발행하자고 정부에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민생 경제 대책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을 위한 실질적 대응이다. 도민을 위한 실질적 대응이다. 우리 전라북도도 지금 약 50에서 60만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업직, 촉탁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별하게 단기 지원으로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하자. 2개월간. 그래서 이 재정이 약 30조가 되는데 이걸 정부에 공식적으로 코로나 채권을 해서 발행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 등 지속 가능한 지원을 계속하고 그건 우리 국가의 재정 투입이 국가 재정 상황을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 약 40조 원 정도 발행하자 이렇게 지금 정부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받아들여지면 우리 전북에도 약 50만에서 70만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분들에게 큰 혜택이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한번 기회를 더 드리겠고요. 도당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합당 이전에 지역구에 예비 후보 등록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합당된 이후에 한 분 한 분 후보 등록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저하고 또 전주에 한 분하고 해서 두 분 하고 있고요. 예. 또 지금 계속 중앙당과 여러 지원 문제도 협의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지금 좋은 인재를 영입해서 등록 전까지 저희들은 후보를 최대한대로 많이 내려고 지금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중앙당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인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여당 때하고는 확연히 틀린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호남 지역에는 특별 배려를 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재정 지원보다도 정책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우리 전북 현안 사업들도 야당에서 좀 발목 잡아서 안 된다는 것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또 중도 보수의 그런 표를 이끌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정책을 펴달라. 왜 꼭 저 야당에서 꼭 발목 잡아서 안 되는 그런 꼭 정책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도 보수 표를 얻으면서 또 중앙당의 그런 정책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함께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전 전주을에서 정운천 의원이 보수의 이름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엔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고,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정운천 의원이 순번을 배정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8번이었죠? 네. 그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당 지배 정치가 30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그 정운천 후보도 정인천 참 의원도 열심히 했잖아요. 전북의 예산 또 예결위원 4년 하면서 전북의 정책 예산 정말 그 어느 의원보다도 많이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보다도 지금 현재는 더 어렵고 하니까 이제 비례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비례 신청한 분들이 한 6분 됩니다. 그분 중에 정은천을 비롯해서 꼭 당선권에 들어가기로 염원을 하고 또 제가 강력하게 중앙당에 건의해서 무조건 한두 번은 전북 출신이 당선이 돼서 전북 현안을 해결하고 전북 예산도 해결하고 또 그래야 우리 여기 출마한 분들도 힘이 나고 또 지역민들도 전향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바뀌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야 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강력하게 건의해서 아마 이번에도 한두 분은 반드시 당선권에 들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이제는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그 당시 이제 정운천 의원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실망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상황을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심정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18번이면 미래한국당 내에서 안정권입니까? 안정권이라고는 좀 볼 수가 없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하니까 이번 새로 하는데 전북 출신이 반드시 한 15번, 16번 안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아마 안정권이고 조금 18번은 이제 조금 안정할 수도 있고 또 불안정할 수도 있고 그런 보는데 그 정원천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겠죠. 지금 최고위원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근데 그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정원천 의원을 필두로 해서 한두 분이 꼭 또 당선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1번에 익산 출신의 조수진 후보가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정권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앞에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하셔서요. 전북의 경제와 더불어서 또 전북의 지금 현안과 더불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탄수법이라든지 제3금융중심지라든지 또 공공의료대학 설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의 비판의 성격을 많이 띄우셨는데 미래통합당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가장 우리 전북의 현안 사업들이 제3금융권 지정 문제,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 문제, 또 그 홀로그램 지속 지원 문제, 또 공통인수합병연구소의 그 국가기관 지정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위반이 돼서 우리 야당에서 절대 발목 잡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당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많은 그 반대를 지금 보여서 터덕거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니요, 남원 공공의료대학도 예. 정부가 더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정부도 좀 안일하게 대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그 야당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설득도 소극적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반드시 이번에는 정말로 미래통합당에서도 국회의원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 발목 잡는 문제는 당연히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 있고 또 이제 아까 제가 소대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코로나 추경으로 약 40조 원을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게 반드시 편성이 돼야 우리 전북 경제도 살아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건보료, 전기료, 수도료는 이건 반드시 감면이 돼야 됩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 영세 상인들 이 건보료나 전기료나 수도료는 감면이 돼야 되고 예. 또 각종 세금도 6개월 유예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을 해서 예. 우리 전북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 정책을 예, 해줘야 한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공통 질문인데요. 만 18세 네. 선거권 관련해서 당의 홍보 전략 말씀하시죠. 네, 저희들은 홍보 전략으로는 저희들은 여기 지역이 하도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이런 정책들 또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런 추경 코로나 이런 추경을 한 40조 편성하고 또 전북에도 실적으로 혜택이 가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잘 추진된다면 전북민들도 새로운 이런 활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짧게 도민들께 인사해 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익산 시민 여러분, 전환 시대의 논리를 쓴 이영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좌우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습니다. 익산도 양 날개가 있어야 지역 발전합니다.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지역 경제, 불안한 안보, 피폐한 민생 속에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보면서 전북과 익산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전북도당 미래통합당의 김경아 선대위 공동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만 합시다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 민생당의 조영철 전북도당 공동사무처장, 정의당 권태용 중앙당의 사무총장, 미래통합당 김경환 전북선대위 공동위원장과 함께 각 당의 4.15 총선 전략 살펴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과 의견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총선 때까지 터놓고만 합시다는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